안녕하세요. 리치 서밋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 후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직후의 해킹 위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해커들의 공격 방식, 소요 시간, 그리고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커들은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직후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감지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지갑 주소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기록되면 해커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커들은 또한 블록체인 탐색기 API나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도구들은 해커들이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특정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자마자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해커는 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칩니다. 해커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트랜잭션이 기록된 후 몇 초에서 몇 분 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밀 구절이 유출된 경우 해커는 즉시 해당 지갑에 접근하여 자산을 탈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해커들은 자동화된 도구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우 빠르게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구절을 절대 외부에 저장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커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초 단위로 모니터링합니다. 블록체인 탐색기나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새로운 트랜잭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 초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트랜잭션이 발생한 직후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지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해커는 최소 몇 초에서 1에서 2분 내에 해당 트랜잭션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지갑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커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트랜잭션을 추적하며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지갑 주소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커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비밀 구절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유출 위험입니다. 해커가 이미 사용자의 비밀 구절을 탈취한 경우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자마자 그 지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그레이션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해커가 지갑에 들어가 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비밀 구절이 유출된 상황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 해커는 즉시 자산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자산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직후 해커는 이미 비밀 구절을 가지고 있기에 지갑에 바로 접근하여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는 몇 초에서 몇 분 내로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자산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싱 공격과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한 비밀 구절 유출이 흔한 방식입니다. 피싱 공격은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를 속여 비밀 구절을 입력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해커들은 키로거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자의 키 입력이나 클립보드를 감시하여 비밀 구절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비밀 구절이 유출되었을 때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커들은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트랜잭션을 즉시 감지합니다.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해 블록체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마이그레이션이 기록되자마자 트랜잭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초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커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커들은 유출된 비밀 구절을 사용하여 지갑에 즉시 접근합니다. 비밀 구절이 이미 유출된 상태라면 해커는 블록체인에서 확인된 지갑 주소에 접근하여 비밀 구절을 입력하고 지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몇 초에서 1분 이내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커는 지갑에 접근한 후 몇 초에서 1분 이내에 자산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여러 지갑으로 분산하는 작업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기도 전에 자산을 빼돌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밀 구절이 유출된 경우 자산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키로거를 통한 공격은 해커들이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감시하여 비밀 구절이나 로그인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그 작동 방식, 설치 경로, 그리고 정보 수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로거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키로거는 사용자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해커는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 구절이나 로그인 정보를 그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할 때나 기타 중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 실시간으로 해커에게 전송됩니다. 설치 경로는 다양합니다. 해커는 종종 무료 소프트웨어, 게임 앱, 피싱 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키로거를 사용자의 기기에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피싱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면 악성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악성 소프트웨어는 백그라운드에서 키보드 입력을 감시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암호화폐 지갑에 로그인하거나 비밀 구절을 입력할 때 키로거가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해커에게 전송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키를 입력하는 즉시 정보가 전송되기 때문에 해커는 빠르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키로거를 통해 비밀 구절이 유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나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절대 열지 말고 정기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립보드 해킹은 사용자가 복사한 정보를 해커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탈취하는 매우 위험한 공격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그 작동 방식, 정보 탈취 과정,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립보드 감시는 해커가 사용자 기기에 설치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클립보드에 복사된 모든 데이터, 특히 비밀 구절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복사되면 해커는 이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는 사용자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정보가 임시 저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감시하는 것은 해커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탈취 과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밀 구절을 복사하는 순간 클립보드 감시 도구가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커에게 전송합니다. 해커는 이를 빠르게 받아 지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클립보드 해킹의 위험성은 비밀 구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해도 이를 복사하는 순간 쉽게 탈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큽니다. 많은 사용자가 비밀 구절을 문서나 메모에 저장한 후 지갑에 입력할 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해커가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클립보드에 민감한 정보를 복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밀 구절을 복사하지 않고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 좋으며 기기에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클립보드 감시와 같은 악성 활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 탐지 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과정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기기에 설치되고 사용자가 파이코인 지갑에 접근하거나 비밀 구절을 입력할 때 정보를 실시간으로 탈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설치 단계입니다. 해커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기기에 설치합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로 피싱 이메일,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가짜 웹사이트 접속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파일을 열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기기에 설치됩니다. 두 번째로 활성화 단계입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파이코인 지갑에 로그인하거나
비밀 구절을 입력할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키로거 또는 클립보드 감시 도구가 비밀 구절이나 로그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세 번째로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악성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면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이나 클립보드에 복사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커에게 전송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비밀 구절을 입력하는 순간 그 정보가 해커에게 전달됩니다. 해커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갑에 접근하여 자산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과정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며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를 해커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파일이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절대 열지 말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기기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은 기술적 해킹보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정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매우 위험한 수법입니다. 이 공격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뢰 구축 단계에서 해커는 파이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해커는 커뮤니티에 이런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며 문제 해결을 돕는 듯한 태도로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자신을 파이코인에 능통한 사용자나 고객 지원 담당자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움 제안을 통해 해커는 사용자에게 접근합니다. 해커는 마이그레이션 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신뢰를 더 쌓습니다. 셋째, 고객 지원 사칭 단계에서는 해커가 가짜 고객 지원 센터를 사칭합니다. 이 일을 통해 사용자는 해커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비밀 구절을 요청받았을 때 제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해커는 이를 이용해 실제 고객 지원팀처럼 행동하며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비밀 구절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획득 단계에서 해커는 비밀 구절을 얻고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로 즉시 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은 사용자 스스로 해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경계해야 할 공격 방식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타인에게 비밀 구절을 제공하지 않고 고객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 소요 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격 방식은 해커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비밀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간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신뢰 구축 단계에서 해커는 파이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해커가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해커는 커뮤니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 잡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둘째, 접근 및 요청 단계에서 해커는 충분히 신뢰를 얻은 후 사용자에게 직접 접근해 비밀 구절을 요청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미 해커를 신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분에서 몇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비밀 구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정보 획득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비밀 구절을 제공하자마자 해커가 즉시 지갑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시 자산 탈취가 가능하며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해커는 비밀 구절을 통해 빠르게 지갑에 접근하여 자산을 이동시킵니다. 소셜 엔지니어링은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비밀 정보를 탈취하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통한 해킹은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 해커가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해킹은 특히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용 와이파이를 통한 해킹의 주요 단계입니다. 첫째, 네트워크 도청을 통해 해커는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한 사용자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스니핑이라고 하며 해커는 사용자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비밀 구절이나 로그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공용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스니핑이 매우 쉽습니다.
둘째, 취약한 보안이 문제입니다. 공용 와이파이는 대부분 암호화되지 않거나 보안 설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해커가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기의 트래픽을 손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암호화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해커는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시간 감시입니다. 해커는 사용자가 파이코인 지갑에 로그인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사용자가 비밀 구절을 입력하거나 복사할 때 이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았다면 해커는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항상 VP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중요한 작업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해킹 소요 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하면서부터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민감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연결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공공장소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순간 해커는 그 네트워크 상의 다른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아무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트래픽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해커는 사용자가 연결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비밀 구절을 입력할 때 전송되는 데이터를 해커가 분석하여 탈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 탈취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파이코인 지갑에 로그인하거나 비밀 구절을 복사해 붙여넣는 순간 해커는 이 정보를 바로 감지하여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될 경우 해커는 즉시 이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VPN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중요한 로그인 작업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특히 보안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보안 대책입니다. 첫째, 공식 웹사이트와 앱 사용입니다. 파이코인 관련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커들은 가짜 웹사이트나 가짜 앱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파이코인 관련된 작업은 항상 검증된 경로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비밀 구절은 오프라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비밀 구절은 절대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커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나 키로거를 통해 비밀 구절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비밀 구절을 종이에 적어 금고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디지털 장치에 비밀 구절을 저장하면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VPN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VPN을 통해 트래픽을 암호화해야 합니다. 공용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하여 비밀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암호화되므로 해커가 도청하거나 탈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대책을 통해 해킹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대책들은 파이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지갑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입니다. 첫째,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기기를 검사하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는 키로거, 클립보드 감시 도구, 트로이 목마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려면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둘째, 2단계 인증 EFA 활성화입니다. 2단계 인증을 통해 지갑에 접근할 때마다 추가적인 보안 계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생성된 일회용 코드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해커가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지갑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파이코인 지갑에서도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면 비밀 구절이 유출되더라도 해커가 지갑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운영체제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패치가 배포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해커들이 그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마다 즉시 적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안 대책들은 해킹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방법들입니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킹 위협과 그 방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방식은 다양하고 빠르지만 적절한 보안 대책을 통해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파이코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많은 보안 정보를 위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리치 서밋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